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당일날 가면 웨이팅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면 좋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4명 자리를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자, 이거 우리 호텔에서 룸 서비스 신청할 때 혹은 호텔의 프론트데스크에 전화해서 뭔가를 요청할 때 저 어디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I'm call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calling 왜 전화한 건데요? To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려고요. 몇 명을 위한 예약인데요. 무엇을 위한이란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or four 하시면 되겠죠. 5명을 위한 예약을 하려고 한다면 for five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뭐 인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되면 질문을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이 답변하는 데 더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애시당초에 다 적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5월 8일 7시에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혹은 테이블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I'm calling to 다음에 예약하다라는 건 우리 호텔에서도 했었지만요.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상적인 표현으로서 B로 시간을 한 단어 그렇지. book이란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m calling to book a table for four. 4명 자리를 예약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그쵸? 근데 7시라는 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전치사 특강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시간이 아니고 정확한 시각, 시점, 이거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전치사 at이 훨씬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날짜잖아요. 요일이나 날짜는 on으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on May 8th 이렇게 5월 8일 저녁 7시. 사실 근데 저녁이란 표현을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하는 레스토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저녁 7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저녁 7시란 말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PM 넣어주시면 되겠죠. 7 p.m. on May 8th 이렇게 해서 음, I'm calling to book a table for four at 7 p.m. on May 8th 이렇게 하면 결국 5월 8일 저녁 7시겠죠. 저녁 7시에 4명을 위한 식사를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가끔 예약을 하고 나서 일정에 변경이 생겨서 예약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I'm calling to 변경하다, 바꾸다.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change. 오케이? 그래서 I'm calling to change my reservation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통 예약을 할 때는 여러분 예약자 이름을 남겨야 돼요. 혹은 전화번호도 같이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했었는데요. 그 예약을 바꾸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누구의 이름 하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호텔에서 배웠던 표현인데 기억나세요? I made a reservation. 예약을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치사 under 써서요. under the name of full name 써주시면 돼요. under the name of 다음에 여러분의 full name 전체 이름 뭐 안호진, 호진, 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But I'm calling to change my reservation 하면은 okay,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예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주 토요일로 예약을 했는데 이걸 좀 취소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 토요일이요. 이번 주, 즉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 토요일은 next Saturday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made a reservation for next Saturday, but I'd like to cancel it. 취소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change가 아니고 cancel이겠죠. cancel i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 보통은 일주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위약금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no show라고 해서 식당에 그 사람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식당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no show 요금이라는 게 따로 있기도 합니다. no show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손님에 대해서 물리는 위약금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일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디파짓이라고 하나요? 보증금 같은 걸 걸어두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매너 없는 손님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약을 일찍 취소해 주셔야 되고 그 식당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임박해서 취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위약금을 Is there a cancellation fee?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혹은 any 이런 식으로 물어도 괜찮겠죠. 뉘앙스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라고 부르면 이거는 위약금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걸 거고요. any라고 부르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cancellation fee 위약금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르지만 정리 다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식당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대기하는 그런 공간에 한 직원분이 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약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테이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죠. 혹은 예약 없이 그냥 바로 갔었을 때 우리 6명이 일행일 경우 테이블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보죠. 6명이 앉을 테이블이 있나요? 그럼 6명이 앉을 테이블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겠죠. Can we get 만능 동사 Can you get a table for six 하시면 돼요. 6명을 위한 테이블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일행이거든요. 라고 할 때 we are together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왔거든요. We are together. 정말 어떨 때는 6명이 갔지만 한꺼번에 못 앉을 경우, 그럴 때는 3명, 3명 이렇게 separately 분리해서 respectively 뭐 각각 따로따로 앉아도 괜찮아요라고 하면은 테이블을 빨리 배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6명이 간 의미가 함께 앉아서 먹기 위해서니까 we are together 이렇게 일행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상대방이 물어볼 겁니다. You can wait a little bit more. Is that okay to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괜찮다 하면 yes, it is okay. 뭐 괜찮습니다. 해서 기다리시면 돼요. 보통은요, 테이블에 딱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담당하시는 서버, 웨이터 분께서 오셔서 음료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해서, 음료 어떤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표현 쓸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Can I get 이런 표현 쓰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웨이터분 입장에서도 어떤 너에게 음료를 가져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et은 얻다도 되지만 가져다 주다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의 get은 일종의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웨이터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I get you anything to drink? 뭐 마실 거 좀 갖다 드릴까요? 정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그냥 물만 주세요 하면 water please 하시면 되고요. 단순한 탄산음료 같은 거 좀 드시고 싶다 그러면 뭐 soda please 혹은 사이다가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cider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영어에서 cider라고 하면 이건 사과로 만든 술을 얘기해요. 여러분 술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이다는 사실 sprit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는 상표명인데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라고 하기보다는 컥라고 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마실 음료까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 사람이 더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테이블을 잡고 있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웨이터분께서 계속 물어보시겠죠. 너 혼자 왔니? 아니면 누구 기다리는 중이니? 이럴 때 저 누구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냥 직접적으로 I'm waiting for someone. 누구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표현 참 많이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ve got company coming 이런 식으로 써요. 선생님, 저 회사 있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회사는 가사명사니까 만약 회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면 a company, the company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관사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관사로 쓰인 게 아니죠. 관사로 쓰인 게 아니라면 뭔가 개념적인 의미로 쓰인 거라는 거예요. 무리, 일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ve got company coming 하게 되면 지금 오고 있는 일행이 있어요 라는 식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 waiting for someone 하시거나 혹은 I've got company coming 하시면 일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먹는 문화가 익숙지는 않고 최근에서 익숙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혼자 먹는 문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쪽팔릴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인들이 쳐다볼 땐 괜찮은데 같은 동양인이 레스토랑에 쳐다보고 있으면 뭐 동양인들의 시선은 그래요.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딱하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웨이터가 지나갈 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누구 올 사람 있어요? 라고 혹시나 물어보게 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변명해 보는 거죠. I've got company coming. 뭐 이런 식으로요. 일행이 있는데 계속 전화하는 척 하면서 너 왜 안 오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요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혼자서 충분히 즐기면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 회화체에서는 have 대신에 have got 쓰는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 the 이거 생략시켜서 그냥 got만 써도요 have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 have랑 have got 이거는 일상 회화체에서는 거의 흡사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가야 돼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have to g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have 대신에 I've got to g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때 를 생략해서 그냥 I gotta go. 자, 그다음 got to 이걸 줄여서 gotta 이런 식으로 회화체상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I gotta go 하면 나 가야 돼 이런 식의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4번 갈게요. 저희 일행은 4명인데요. 그중에 1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4명을 일행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일행이란 표현 하나 더 배울 수 있겠네요. P로 시작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초록 색깔이 나왔네.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파티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행을 가리킬 때 a party of four 하게 되면 4명의 일행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명인데요. And we are waiting for one, 한 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 영어로 people일까요? person일까요? 아시죠, 여러분? person은 주로 단수, people은 복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웨이터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판을 나눠주실 거예요. 뭔가를 나눠줄 때 쓰는 표현, here are 뭐뭐, here are your menus. I'll be 그다음 메뉴판 준 다음에 보통 고급 레스토랑트 같은 경우는 take your time, 천천히 시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웨이터에 따라서 study the menu라는 표현 쓸 때가 있어요. 메뉴판 한번 잘 살펴보시고라는 뜻이에요. 굳이 공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중에 돌아올게요라고 하는 표현 I'll be back 하시면 되겠죠.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to your order. 주문을 받기 위해서 몇 분 뒤에 올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문을 받다 take your order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here are your menus.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to take your order.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역시 웨이터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Did you? 이거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문법책에서 이 yet이라는 녀석이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종종 의문문에 쓰였을 경우에는 벌써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Did you decide yet? 혹시 뭐 이미 결정하셨나요?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뭐 벌써 혹은 이미 정도의 뜻이에요. Or would you like more time? 혹은 시간 좀 더 필요하신가요? 정도 의미가 돼요. 그럴 때 저 주문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like가 먼저 떠오르시면 벌써 약간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라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항상 I thin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think 이게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의미를 첨가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ready 하시면 되겠죠. I think we are ready 하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된 거겠죠. 가끔 메뉴 선택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좀 indecisive 하다거나, 즉 결정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웨이터분한테 물어보세요. What's the most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잘 나가는 popular dish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What's the most popular dish 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혹은 대놓고 추천해 주실 만한 뭔가가 좀 있어요. Is there anything you can recommend? 그렇죠. 추천하다, recommend라는 표현도 자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이 웨이터분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테이크를 주문했을 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라는 표현입니다. 뭐 꼭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요. 음식의 간,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How would you like your 음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줄 친 부분에 음식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를 영어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스테이크를 선호하세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좋아해요. 11번 미디움 레어로 부탁합니다. 미디움 레어는 일단 굽기 정도가 미디움과 레어 사이 정도에 있는 여성을 가리켜요. 그럼 잠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완전히 바싹 익힌 거. 사실은 이건 질겨서 외국인들은 거의 먹지 않는 형태인데 한국 분들은 종종 좋아하시더라고요. Well done. 거의 뭐 바싹 익힌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네. medium well done이라는 게 있어요. medium과 well done의 사이. 이것도 한국 분들은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medium well done 하게 되면 중간, 그러니까 medium은 딱 중간 정도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중간 정도 돌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well done의 중간 정도 딱 그거고요. 아마 스테이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medium well done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엄은 이제 피가 중간 정도 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제일 선호하는 medium rare 같은 경우는, 겉부분은 이제 익어 있는데, 안 부분은 많이 피가 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rare, 이거는 말 그대로 빈도부사에서 rare 하면은 극히 드문 이런 식의 표현이었잖아요. 물론 형용사일 때 rare이고요. 빈도부사일 땐 rarely이지만, rare는 드문, 희귀한이란 뜻이라서 거의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 겉만 살짝 익혀져 있고 안부분은 거의 다 피기가 돌고 있는 그런 걸 레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걸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라고 질문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원하는 굽기 상태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항상 please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버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요거 발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선 뷔페라고 하잖아요. 뷔페라고 하나? 영어식 발음은 buffet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buffet. 그렇죠. 버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특히 조식 뷔페에서 계란을 구워주시는 코너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계란을 딱 집어들면 이제 그 앞에 계시던 조리사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How would you like your egg, sir? 계란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보이는 계란 중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란을 선택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Sunny side up, please 하게 되면 한 면만 익히는 겁니다. 거의. 노른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over easy 같은 경우는 그 sunny side up 상태에서 살짝만 뒤집어서 약간만 익힌 상태. 계란 노른자가 흐르지 않는. 근데 터트리면 흐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over medium은 말 그대로 계란 노른자가 반숙 정도 되는 상태일 거고요. over hard는 뒤집어서 계란 노른자가 완전히 익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 스크램블드는 좀 다르죠. 스크램블드는 계란은 애시당초 막 흐트려가지고 노른자를 다 깨뜨려서 프라이팬에 막 이렇게 볶은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생크림이나 버터 같은 걸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그런 요리라 보시면 돼요. 토스트 위에 얹어 먹으면 맛있죠? 가끔 여러분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을 때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저 알러지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요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I'm allergic to. 따라해 봅시다. I'm allergic to. 오케이. 그래서 I'm allergic to 어디 어디 하게 되면 무엇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Onions. 드물지만 양파에 알러지가 있대요.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please 빼주세요. 사실 여러분 그거 빼주세요라고 할 때 뭐 please take it out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hold라는 표현 참 많이 쓰더라고요. Please hold it, 뭐 please hold onions, 양파는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hold라는 건 원래 멈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사분께서 양파를 넣으려고 할 때 hold, 멈추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파 넣지 마세요라는 식의 의미가 돼요.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곳도 사실 미국에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웨이 같은 데 곳에 가서도 저는 할라피뇨가 좀 싫어요. 그래서 할라피뇨를 빼주세요라고 할 때도 please hold the jalapenos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충분히 알아듣고 빼주실 겁니다. 가끔 스테이크 조리에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굵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너무 덜 익었어요. 그럴 때 Can you cook this a little more? 조금 더 익혀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시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혹은 요리가 나왔는데 좀 식은 상태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데워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Can you heat it up? Can you heat this up? 이런 식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heat up 하면 데우다, 좀 더 데피다 뭐 이런 식의 의미니까 요걸 한번 써서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랑 본 수업 시간에 진도 빠른 반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음, 뭐 고급 파이닝 그러니까 고급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둔 것처럼 각종 식기류들이 한꺼번에 쫙 깔려 있는 레스토랑도 있고요. 아니면 먹을 때마다 접시와 그 요리에 해당하는 적절한 식기류를 이렇게 주는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사실 먹을 때마다 적절한 식기류를 주는 레스토랑 같으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쫙 깔려 있는 레스토랑 같으면 사실 여러분 당황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스푼들, 이 많은 포크들, 각각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스푼하고 찹스틱스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문화인데 숟가락과 젓가락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문화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앞에 있는 냅킨이 보이실 겁니다. 이 냅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여러분의 무릎 위에다가 딱 놓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 턱받이처럼 턱 밑에 꽂으시면 안 돼요. 애기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릎 위에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자리에 앉고 나서 바로 웨이터 분께서 오셔서 아마도 이 잔을 채워주실 겁니다. 워터 글라스, 이 잔을 이제 채워주실 거예요. 보통 물잔은 가장 큰 잔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잔들 중 가장 큰 잔이 물잔 혹은 뭐 탄산수 정도도 여기 따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보통 식전빵이나 드레스 같은 게 그 드레스가 나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옷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샐러드가 나오죠. 그래서 샐러드가 나오는데 보통 그 빵은 여기 보이시면 버터 나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테이크 써는 칼 아니에요. 버터 바르는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빵이 놓여지거나 버터가 놓여지게 되면 여기다가 빵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샐러드가 나왔을 때는 샐러드는 보통 포크로 먹잖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식기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크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접시에 자신의 오른쪽에다가 포크를 이렇게 놓아두시거나 혹은 뭐 나이프다 하면 나이프도 오른쪽에 나란히 이렇게 놓아주셔야 다 먹었습니다. 접시 치워주세요라는 신호가 돼요. 만약에 포크와 그리고 이 나이프를
이렇게 놓는다면 이건 아직 식사 중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접시를 치워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매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겠죠. 내가 다 먹었는데 왜 안 치워주지? 왜 다음 요리 안 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오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프하고 포크를 나란히 놓아주셔야 식기류를 나란히 놓아주셔야 끝났구나. 다음 요리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웨이터분께서 아시고 치워주시고 그 다음 요리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스프가 나오면 스푼으로 떠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먹고 역시 스프 접시에다가 다 놓아주시면 치워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디너 먹는 그 포크, 이게 아마 스테이크 포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파스타 같은 메인 요리도 이 포크로 드시면 되겠죠. 디너 나이프 같은 걸로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크를 썰어서 드시면 될 거고요. 보통 이 메인 요리 먹을 때 여러 가지 잔 중에 가장 작은 잔은 샴페인 잔이고요. 중간 정도 사이즈 잔이 와인 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직 술 마실 나이는 아니니까 나중에 성인 되어서 잔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잔이 샴페인 글라스. 기포가 방울방울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와인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샴페인 글라스는 가장 작은 글라스고요. 그다음 와인 잔은 일반적으로 중간으로 사이즈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인 요리 먹고 난 다음 나오는 요리가 뭐죠? 디저트라는 거, 후식인데요. 디저트 포크나 디저트 스푼은 보통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까지 먹고 나면 이제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걸 겁니다. 뭐 이 정도 식기류 사용법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끔 레스토랑 주인분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뭔가를 제공해 줄 때 한국에선 그걸 서비스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외국에서도 it's service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it's on the house란 표현 씁니다. It's on the house 하게 되면 이거 저희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즉 레스토랑에서 드리는 겁니다. 라는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 되어서 와인 같은 거 리스트를 보게 되면 하우스 와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레스토랑에서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낸 와인을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우스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끔 음료 리필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Can you get this coffee? 특히 커피를 리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get이라는 일반 동사이지만 의미는 사역 동사인 녀석 시키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커피가 스스로 리필하나요? 아니면 커피는 리필되어야 되는 건가요? 리필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refilled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연결해 써야 됩니다. 그래서 Can you get this coffee refilled? 혹은 Can you get this Sprite refilled? 이 스프라이트를, 이 사이다를 리필해 주시겠어요? 정도 의미가 되는 거겠죠.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 좀 캐주얼 레스토랑은 이런 표현 써도 괜찮아요. 음식 남았을 때 아깝잖아요. 내일 아침 먹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Can I get this wrapped up?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 포장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싸서 가져갈 수 있는 박스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Can I get 자,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니까 to go box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포장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doggy bag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사실 dog이라는 건 개를 위한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남는 음식 싸가지고 간다 그러면 좀 못 산다는 이미지로 각인될까 봐서 우리 집에 걔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좀 싸주시겠어요? 그 가방 좀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doggy bag이란 표현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구식 영어라고 해서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get a box? Can I get a box for this? 하거나 뭐 Can I get a to-go box? 하시거나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미국 레스토랑은요, 우리나라처럼 그 캐셔 쪽으로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분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웨이터분께서 먼저 와서 물어보실 거예요. 디저트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웨이터분께서 오셔서 Are you ready for the 자, 이게 바로 계산서, 영수증 이런 의미인데요. Are you ready for the bill?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혹시 계산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의미죠. 자, 그럴 때 친구들끼리 야, 우리 오늘 더치페이 하자. 나눠서 내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Let's go Dutch란 표현 쓰면 돼요. 더치페이란 표현은 잘 안 쓰고요. Let's go Dutch. 그러니까 네덜란드식으로 하자, 네덜란드식으로 가자 이런 식의 뜻이에요. 혹은 사실 Let's go Dutch란 표현도 요새는 좀 안 쓰는 것 같고요. 굳이 쓴다 그러면 Let's split the bill 이란 표현 씁니다. split이 나누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계산서 나눠서 내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자, 대접하다, 대우하다, T로 시작한 동사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treat 쓰시면 돼요. 그래서 I'll treat you. 내가 너한테 쏠게. 혹은 이 계산서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이 계산서 내가 갖고 갈 거야. The bill's on me. 이런 표현 쓰기도 해요. 됐나요? 혹은 우리 식당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식당으로 가기 전에 야, 오늘은 내가 쏜다. 가자. 이럴 때 I'll give you a treat.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Don't worry about the money. 돈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 I'll give you a treat today. 오늘은 내가 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쏠게.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I'll treat you. 혹은 the bill's on me. 혹은 I'll give you a treat. 이런 식의 표현들 기억해 두셨다가 친구들한테 꼭 한번 써주시기 바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쏠게가 아니라 네가 쏴라 이러면서 the bill's on you 이러시면 될까요? 그건 되게 예의 없는 표현이겠죠. 네, 그거는 친구 사이라도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사실 우리 그런 포멀한 굉장히 그 격식 있는 클래시컬 레스토랑에는 자주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주 가시는 곳은 뭐 맥도날드나 버거 킹 같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 커피숍도 마찬가지인데요. Hello, what can I get for you?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여러분한테 어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What can I get for you? 이런 표현 들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대답하실 때요. 빅맥버거랑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라는 표현.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파스트로피 잘못 찍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우리 want란 표현은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어린아이들이 쓰는 표현이고 원하는 게 너무 강할 때 쓰는 표현이고 다소 어조에 따라서 내가 좀 약간 화가 났다는 뉘앙스를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want보다는 would like란 표현을 쓰는 걸 원칙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회화에서 want보다는 어떻게 쓰자고요? would like. would는 줄여서 d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apostrophe did like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 성인으로서 라고 보시면 돼요. I'd like a Big Mac with fries 하면 그 빅맥 버거랑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를 같이 먹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코크 즉 음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콤보라고 표현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걸 세트 메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세트라고 하지 않고 콤보라고 합니다. 혹은요,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I'll have 이렇게 쓰기도 해요. 먹을 겁니다 라는 뜻이죠. I'll have 음식 이름. 혹은 또 많이 쓰는 표현 Can I get? 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많이 써요. Can I get? 이런 식으로 씁니다. 혹은 메뉴판이 보이면 메뉴 넘버가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I'd like a number one 이런 식으로 써요. 즉 1번 메뉴 하나 주세요. 어가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I'd like a number one pleas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네, 1번 메뉴 하나 주세요.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항상 직원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감튀, 감자튀김인데 쌤이 약자로 썼어요. 감자튀김이랑 음료 혹시 사이즈 업 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to? 다음에 size up. 영어는 우리랑 좀 반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size up이 아니고 upsize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Would you like to upsize your fries and drink?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혹은 이제 또 먹고 가세요, 싸가지고 가세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For here or to go 이렇게 얘기해요. For here to go. 우리 takeout이란 표현 쓰는데 사실 takeout이란 표현은 미국에서 얘기하면 알아듣긴 할 것 같아요.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쓰진 않아요. To go please 혹은 for here please 하시면 돼요. 먹고 가면 for here please, 싸가지고 가면 to go please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takeout이란 표현은 미국에서는 알아듣긴 하겠지만 잘 쓰진 않아요. 5번. 또 마지막에 주문 끝나고 나면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Anything else for you?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Anything else for you? 이렇게요. 그게 답니다. anything else for you라고 했을 때 우리 답할 수 있는 거 that's all, that's i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That's all, thank you 정도요. 그럼 이제 상대방 직원분께서 총 8달러 10센트 정도입니다. 여러분, 빅맥 버거랑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미국 뉴욕 같으면 한 8달러 10센트 정도 해요. 그러니까 빅맥이랑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정도가 한 9,000원, 9,5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럴 때 직원들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That comes to 얼마 얼마. 총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That will be 그것은 총 금액이 얼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That'll be $8.70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얼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Can I have more ice 혹은 extra ice in my coke? 그래서 그 콜라에다가 조금 더 얼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어요. Here's your 잔돈. 잔돈은 영어로 change입니다. 잔돈을 딱 받고 나서 Would you like to your change for charities? 혹시 자선단체에 잔돈 기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부하다 donate란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저는 뭐 기부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번에요. 이럴 때 no thank you, maybe 다음번 next time 이런 표현이요. 이것도 참 유용하죠. 거절하고 싶은데 그냥 다음번에 할 일은 없지만 그냥 빈말 삼아 그냥 다음번에요. 이럴 때 maybe next time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스토랑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까지 어떤 표현들을 주로 쓸 수 있는지 모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식당에 가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고생하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 bye.